네,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의 중요했던 그런 발언들, 오늘 또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포인트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우선 파월의 발언은 항상 시장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이제 IMF 쪽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은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FOMC의 발언과는 좀 상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FOMC 이후에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FOMC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연준은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융 상황이 긴축이 됐고, 이를 이제 금리 동결에 근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게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의 근거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준에서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같은 경우는 물가가 2%로 향해 갈 정도로 통화 긴축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물가가 목표를 향해 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좀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난 1년 동안에 물가가 이제 크게 둔화가 되긴 했는데 이 둔화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이 이후에는 실제로 좀 둔화가 굉장히 더딜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FOMC에서 파월이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좀 시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파월이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추세 이하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긴축을 해서 추세보다 낮은 성장을 통해 수요를 죽여야 된다. 수요를 꺾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잠재 성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2% 혹은 그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게 잠재 성장보다 낮기 때문에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좀 해석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제는 그 추세 이하 성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물가 둔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긴축을 계속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1월 FOMC,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와 일주일 사이에 금리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파월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좀 커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통화 정책의 긴축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은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 그런 기준, 이거로 시장을 계속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연준 쪽에서도 파월 의장과 같은 의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연준 내에 투표권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총재들의 발언들은 아직도 좀 팽팽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분위기는 혹시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11월 FOMC 이후에 몇몇 분들의 발언이 나왔었는데, 기존과 같이 이제 파월의 발언처럼 금리 하락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시는 스탠스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지만 금리가 내려온 만큼 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시사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추가 인상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도 계속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고용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좀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고용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고용 발표를 한 이후에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상승한 점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견고한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금리나 프라이싱도 조금 생각보다는 크게 반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금리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통화정책의 긴축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과 연준에 대한 분위기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연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채권의 과매도 오늘 일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월 FOMC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하루에 10bp 이상씩도 하락을 하면서 30에서 40bp 정도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 1차 과매도 구간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전일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리 상승폭은 크진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11월 FOMC 때부터 연준이 그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반대의 논리가 펼쳐지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금리가 하락하면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폭이 전일에서 보다시피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연말까지는 좀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겠지만은 전일에 있었던 것처럼 뭐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등락을 하면서 좀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연준의 이제 FOMC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국채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거치면서 기관들도 이제 자금 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제 보통 이제 연초 1월 달이 되면은 기관들이 신규로 새로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퇴직연금 돈이 유입이 되면서 그것들을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금리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요인들,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조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물가입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한 게 물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때문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11월, 12월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일단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파월 의장이 언급했듯이 핵심 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품 부분의 물가세는 둔화세는 끝났고 이제 수요 부분 단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물가가 확인이 돼야 된다. 둔화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 14일이죠.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핵심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가 4.1%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 정도 레벨에만 부합을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욱이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BDI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 우려는 조금 당분간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BOJ 통화정책 정상화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BOJ가 10년물 금리 상단을 1%를 초과하는 걸 용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1% 상단 1%까지 딱 상해 1%까지만 이제 용인을 했었는데 10월 이후부터는 1%를 넘더라도 이것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BOJ도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에 BOJ 통화정책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경계감도 있겠지만은 BOJ 통화정책 이후에 우에다 총재가 굉장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빠른 정상화보다는 굉장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나온다는 점에서 이 BOJ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전일 파월의 스탠스에서 봤듯이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연준 위원들의 이런 매파적 발언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금리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내년 점도표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 이유를 보면은 수요가 줄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매수세가 줄어서 이런 발행을 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한 개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5를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완료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레벨에서도 미국채의 수익률, 국채를 투자한 수익률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럼 이게 언제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되냐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7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 현재 레벨에서는 들어가면 레벨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7 정도를 터치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는 등락하면서 내려가고 봐야 될 4가지 포인트는 미국의 핵심 물가,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연준인들의 기조 변화, 미국채 10년물의 4.37. 이때부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 기준점을 좀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어에는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